7월 첫째 주 귀화 면접 심사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7월 첫째 주에는 서울, 인천, 서울 남부, 수원, 부산, 울산, 창원, 전주 출입국에서 귀화 면접이 시행됩니다.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귀화 면접 관련 내용으로 운영 중인 채널 중에 지역별 출입국 사무소에서 실제로 출제된 문제인 것처럼 올려놓은 영상은 확인 결과 허위 내용으로 만든 것이므로 구독자님들의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관련 질문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의 이름은 푸엉입니다.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의 고향은 베트남 건터입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온 지 5년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받으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가족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가족은 남편과 아들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병원에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의 주소를 말해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00번지입니다. 서울출입국사무소 7월 첫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서울출입국사무소 귀화 면접 심사는 7월 2일 본관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 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행정부가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는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을 만드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일을 담당하는 곳을 입법부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든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과 달리 여러 번 선출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된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법을 잘 따랐는지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한국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법원이며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판사라고 부른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다. 질문. 입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입법부의 역할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그 역할은 국회에서 담당합니다. 질문. 한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이며 어떻게 구분됩니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됩니다. 질문. 한국의 사법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며 그 역할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당군 왕검입니다. 자, 역사 문제죠. 역사 문제는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역사 공부는 여기 채널 교재에 있는 내용 그리고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 위주로 하시면 마칠 수가 있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태조 왕건입니다. 조선시대 건립한 4대문 중 실제 사람이 다니지 않았던 문은 어떤 것인가요? 조선시대 건립한 4대문 중 실제 사람이 다니지 않았던 문은 어떤 것인가요?
정답 숙정문입니다. 북대문이라고도 하죠. 자, 조선시대 4대문은 남대문이 있고 북대문이 있고 동대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죠. 이거 암기 잘 하셔야 됩니다. 북대문은 관악산이죠. 산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서대문, 돈이문이라고 하죠. 이 서대문은 일제시대 때 도시 개발을 위해서 철거를 해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정답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주변 강대국 중에서 군사적으로도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나머지 중국, 일본, 러시아는 경제, 문화 방면으로는 교류를 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협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조약은 무엇입니까?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조약은 무엇입니까? 정답 울사조약입니다. 3.1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3.1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유관순 열사입니다. 독립운동가로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군대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립운동가로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군대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습니다. 자, 도시락으로 된 폭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윤봉길 의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극기입니다. 자, 참고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는 무엇입니까? 자, 국화는 무궁화죠.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정답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자, 6.25 전쟁이 6월 25일 날 시작되었죠. 자, 3년간의 전쟁을 하다가 53년도 7월 28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그 휴전협정의 결과로서 휴전선이 생기죠. 휴전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철조망이 생기고 이산가족이 생겨납니다. 자, 이 6.25와 관련된 일들 연관해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남북한이 통일되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 정치적, 경제적 이익과 국방비 지출을 줄여 경제 발전에 활용할 수 있고 한반도 전체 국토에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평등권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 기관은 어디입니까?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법무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자,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또 했었죠. 금년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에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통령이 행정부에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인사청문회입니다.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제해주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제해주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7월 첫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7월 1일과 3일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법을 지키는 것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은 뜨고 있다.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모든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질문, 법을 잘 지키면 어떤 점에서 좋은가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조 이성계입니다. 자, 이성계는 고려의 장군이었죠. 그래서 고려 말에 장군으로 군사를 이끌고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이것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한반도 주변 4개국 중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지만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한반도 주변 4개국 중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지만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답 1번입니다.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국민들이 모금 운동을 하였는데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국민들이 모금 운동을 하였는데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정답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에 가면은 현재 시내 쪽에 가면 228 공원이 있습니다. 1931년 김구의 주도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성한 항일 무장투쟁 단체는 무엇입니까? 1931년 김구의 주도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성된 항일 무장투쟁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답 한인애국단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박영효입니다.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정답 애국가입니다. 자, 참고로 애국가는 안익태 선생이 작곡을 했습니다. 안익태 선생은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는 몇 개국입니까?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는 몇 개국입니까? 자, 한국전쟁, 자, 6.25 전쟁을 말합니다. 정답 16개국입니다. 자, 이 16개국은 군대를 파견해준 나라이고, 그리고 의료 지원을 해준 나라가 또 5개국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개국이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에 도움을 줬습니다. 자, 군대를 파견한 나라 볼까요? 여기 보면 미국, 영국, 호주,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프랑스,
필리핀, 터키, 룩셈부르크, 태국, 그리스, 남아공화국, 벨기에 이런 나라에서 군대를 파견을 했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언론, 종교, 신체,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민의 기본권 중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언론, 종교, 신체,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자유권입니다.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정답 대법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현재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나머지 정당을 야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몇 년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 대통령 임기는 몇 년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 정답 임기는 5년이며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직접 선거라고 하죠. 타인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면서 합의에 의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입니까? 타인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면서 합의에 의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민주주의입니다. 국민 고충 처리, 부패 방지, 행정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민 고충 처리, 부패 방지, 행정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주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주는 증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자격증입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정답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버립니다. 서울 남부출입국사무소 7월 첫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서울 남부출입국사무소 귀화 면접 심사는 7월 4일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 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한국의 전통 혼례는 신부의 집에서 치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신부 집에서는 혼례일 날을 정하고 신랑 집에서는 혼례 전날에 옷감과 편지가 든 함을 신부 집으로 보냈습니다. 혼례 전날 신부는 두 볼의 연지를, 이마에는 곤지를 찍었습니다. 붉은색은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주보고 서 있는 신랑과 신부의 한가운데 놓인 상에는 암수 한 쌍의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올려놨습니다. 기러기는 부부가 평생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절을 하고 술잔을 나눈 뒤 부부로서 서로가 하나 됨을 약속하였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나면 부부는 집안 어른들께 패백을 드렸습니다. 가족들은 신부에게 대추와 밤을 던져주며 자식을 많이 낳고 복되게 살라고 기원해 주었습니다. 질문. 기러기는 어떤 뜻이 있나요? 부부가 평생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혼례를 마치고 부부는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패백입니다. 질문. 집안 어른들이 패백을 받을 때 대추와 밤을 던져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식을 많이 낳고 복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삼국시대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삼국시대의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고구려 신라 백제입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입니다. 자, 고구려는 지금 거의 북한 땅이죠. 북한 쪽이고 나머지 신라와 백제는 우리 남한 쪽 땅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임진왜란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정답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이 있습니다.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봉창입니다. 자, 여기 한인 애국단은 무장단체죠. 항일 무장단체입니다.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답 종기라는 뜻이며 박영효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을 말해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을 말해보세요. 정답 설, 추석, 단오, 한식입니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과 같은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과 같은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사회권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 주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해 주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법원입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보세요. 헌법에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보세요. 정답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자, 태어나면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교육의 의무. 그리고 또 성장하면 남자는 군대에 가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 또 사회에 나와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근로의 의무. 그리고 돈을 벌면 또 세금을 내야 되겠죠. 납세의 의무. 자, 여기서 의무이자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교육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 이 두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 여기서 자, 권리와 의무. 권리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거, 하기 싫으면 주장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싫으면 주장 안 해도 되는 것이 권리고, 의무는 내가 싫어도 해야 됩니다. 싫어도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답, 국민입니다. 자, 당연히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국무총리입니다. 자, 국무총리는 또한 대통령 유고시 그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은 무엇입니까? 정답,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근로계약서입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법에 따라 국민들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답,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입니다. 수원출입국사무소 7월 첫째 주 예상문제입니다. 수원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7월 1일과 2일 정문 맞은편 오일러 학원 6층 귀화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V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한복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이다. 한복은 시대에 따라 모양이 달랐는데 요즘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이다.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는다.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외출할 때는 장옷을 입는다. 넉넉한 바지와 치마는 앉아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졌다. 남녀 모두 발에는 버선을 신었다.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시원하게 입고 지냈으며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옷을 만들어 따뜻하게 입고 지냈다. 요즘 한복은 명절, 결혼식, 돌잔치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집 밖에서의 활동이 많은 현대 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한복을 입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입기 편리하도록 개량하여 만든 생활한복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질문.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복입니다. 질문. 남자와 여자가 외출할 때 한복 위에 입었던 옷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장옷을 입었습니다. 질문. 요즘 한복은 어느 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까? 요즘 한복은 조선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다. 질문. 한복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여름에는 삼배나 모시로 만들고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만들었습니다. 질문. 남녀 모두 발에는 무엇을 신었습니까? 발에는 남녀 모두 버선을 신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은 무엇입니까?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은 누구입니까? 정답, 고인돌입니다. 자, 이 고인돌은 지위가 높을수록 돌을 큰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정답, 고려입니다. 자, 고려시대 이 병난도라는 항구가 교육이 활발했었는데 이 외국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고려라는 발음이 어려웠나 봅니다.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코리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국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국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중국입니다. 1910년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려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1910년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려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일병합조약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경술국치라고도 하죠. 자, 이때부터 일본의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되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될 때까지 35년간 일본의 강점기가 시작되는 조약입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정답, 안중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손가락이 지금 왼손이죠. 이 손가락 요 약지죠. 약지 맞나요? 자, 요 손가락 요 한마디를 잘랐다고 합니다. 잘라서 이 나오는 피로 이렇게 혈서도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글자도 쓰고 이렇게 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도장이 도장과 글자는 이 피로 이렇게 쓴 것이라고 합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안익태 선생입니다.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며 한글날이라고 합니다. 자, 한글날은 10월 9일이 한글날입니다.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은 언제 체결되었습니까?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은 언제 체결되었습니까? 정답 1953년 7월 27일입니다. 자,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었고, 이때 체결을 하면서 휴전선이 생기고 이산가족이 생기고 분단이 되니까 이산가족이 생기고, 그리고 이 휴전선을 치면서 거기 철조망으로 생겼죠. 철조망으로 휴전선을 치게 되었죠. 자, 이렇게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이죠. 이렇게 6.25와 관련된 내용들 연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자,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청구권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민주주의입니다.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곳으로 입법부라고도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곳으로 입법부라고도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국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치 형태를 지향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치 형태를 지향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민주주의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차용증에 기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용증에 기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자, 차용증이라는 것은 돈을 빌릴 때 작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과 서명, 그리고 빌린 돈의 액수, 그리고 이자, 그리고 돈을 갚을 날짜 등입니다. 부산출입국사무소 7월 첫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부산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7월 1일과 3일 종합민원센터 2층 국적팀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V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철수는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늘따라 지하철에 사람이 많았지만 다행히 자리가 하나 비어 있어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노선표를 보고 있는데 옆에 앉은 아저씨가 큰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철수는 아저씨의 통화 소리가 시끄러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아저씨가 내린 후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탔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고 열차 안을 뛰어다니다 엄마에게 혼이 났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양손 가득 짐을 든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고 자신의 자리를 할머니께 양보했습니다. 질문, 철수는 어디에 가는 중이었나요? 지하철을 이용해서 할머니 댁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질문, 철수는 왜 인상을 찌푸렸습니까? 옆에 앉은 아저씨가 큰 목소리로 통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아이는 왜 엄마에게 혼났나요?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뛰어다녔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신라의 청소년 수련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 무리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신라의 청소년 수련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 무리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화랑도입니다. 자, 여기 화랑도 대표적인 인물이 관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화랑관창이라는 인물이 있죠. 삼국시대 때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삼국시대 때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백제입니다. 자, 백제가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도 일본에서 백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우방 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우방 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미국입니다. 자, 여기서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되어 있죠. 군사적은 미국입니다. 우리 주변 강대국 4개 나라가 있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는데 나머지 3개국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협력을 하고 있지는 않죠. 3.1 독립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것은 어디입니까? 3.1 독립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것은 어디입니까? 정답 중국 상하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 중 가장 큰 승리를 얻었던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 중에 가장 큰 승리를 얻었던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자진 장군입니다.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청산리 대첩 그러면 김자진 장군입니다. 태극기의 사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태극기의 사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 사괴는 건곤감리죠. 자, 그 뜻은 건은 하늘, 곤은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합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이날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 어린이들이 티 없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한 날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휴전선입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휴전이죠. 전쟁이 종전을 한 것이 아니고 휴전입니다. 전쟁을 시기로 한 협약이죠. 그래서 이 휴전선이 생기면서 생겨난 것이 38선이죠. 38선이 아니고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38선은 해방되면서 그어진 선이 38선이고, 자, 이 지도에 보면 자, 이렇게 그어진 선이 있죠. 이거 위도가 38도선인데 이것은 해방되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면서 그어진 선이 38선입니다. 이 남쪽으로는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고 이 38선 이북으로는 러시아가 신탁 통치를 하기로 협약을 하고 그어진 선이 38선이고, 자, 이 선이 휴전선입니다. 6.25 전쟁을 휴전을 협정하면서 그어진 선이 이 휴전선입니다. 그리고 이 철조망으로 이렇게 휴전선을 경계를 세웠죠. 그리고 남북으로 각각 2km씩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총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고 무기도 배치하지 않기로 협약을 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DMZ라고 하죠.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다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한 구역이고, 자, 이 휴전선과 관련된 거 1953년 7월 27일이죠. 그리고 판문점에서 이 휴전협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었죠.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쪽으로 사람의 왕래를 막아버렸으니까 가족들이 북한에 있다 남한으로 온 사람도 있고 남한에 있다 북한으로 간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왕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었죠. 이 휴전선 6.25 전쟁과 관련된 거 연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 기본권 중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기본권 중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참정권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원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법원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정답,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서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것을 삼심제도라고 합니다.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포럼이 개최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APEC이죠. APEC이 개최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포럼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간 개최되는데, 이 APEC이 개최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정답, 경주입니다. 자, 경주에서 APEC이 개최가 됩니다. 이때 각국의 정상들이 올 예정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 법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 법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행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 기간은 몇 년입니까?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 기간은 몇 년입니까? 정답, 9년입니다.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이렇게 9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무슨 봉투를 사용합니까?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그러니까 소각할 쓰레기를 버릴 때 무슨 봉투를 사용합니까? 정답, 종량제 봉투입니다. 자, 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는 소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있죠.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따로 버려야 되죠. 음식물 쓰레기를 이 종량제 봉투에 같이 막 담아서 이렇게 버리면 벌금 맞습니다. 벌금이 나오죠. 과태료가 나오죠.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가 나옵니다.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10만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과태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재활용품은 그러니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재활용품은 페트병이라든가 뭐 스티로폴, 뭐 이런 거, 캔, 종이 박스, 이런 거는 재활용이 가능하죠. 이런 거는 또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는 가사가 있는 민요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는 가사가 있는 민요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아리랑입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 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민요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리랑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민요는 아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울산출입국사무소 7월 첫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울산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7월 3일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 1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작은 영토와 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은 1960년대 국민소득 78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위권의 무역 거래량을 가진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약 50여 년 만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세계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조선업계 세계 1위,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세계 최대의 IT 강국 등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또한 1988년과 2002년에는 서울올림픽과 월드컵을 주최하여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90년대 외국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자하는 바람에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돈을 빌렸고 한국은 IMF의 관리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 달러 모으기 운동 등을 하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IMF의 돈을 모두 갚으며 위기를 이겨내고 위기 이후 더 단단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질문. 이 글에서 한강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국의 약 50여 년 만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의미합니다. 질문. 한국이 세계 최고인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선업계 세계 1위,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세계 최고의 IT 강국 등입니다. 질문. 한국의 국민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 달러 모으기 운동 등을 하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강화 등 세 지역에서 발견된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강화 등 세 지역에서 발견된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고인돌입니다. 자, 이 고인돌은 지위가 높을수록 돌이 컸다고 합니다. 신라 화랑 출신으로 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운 장군은 누구입니까? 신라 화랑 출신으로 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운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유신 장군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 대한민국의 반도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반도라는 것은 이 도라는 것은 섬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자로 도라는 것은 섬이라는 뜻입니다. 제주도, 독도 이렇게 섬이라는 뜻입니다. 섬에 도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반도라는 것은 반만 섬이라는 뜻이죠. 완전한 섬이 아닌 반만 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큰 대륙에 붙어 있으면서 중국, 러시아 쪽과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밑으로는 동해, 서해, 남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반만 섬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한국의 반도라는 뜻으로 한반도라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으며 독립혁명운동가로 광복 후 우리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였습니다. 백범일지라는 저서를 썼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으며 독립혁명운동가로 광복 후 우리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였습니다. 백범일지라는 저서를 썼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구 선생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정답 훈민정음입니다. 추석날에 주로 하는 전통 놀이로 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줄을 지어 빙빙 돌며 놀이를 하는 것은 무슨 놀이입니까? 추석날에 주로 하는 전통 놀이로 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줄을 지어 빙빙 돌며 놀이를 하는 것은 무슨 놀이입니까? 정답 강강술래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극기입니다. 자, 참고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는 무궁화죠.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경찰서입니다. 자, 여기서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는 곳은 경찰서죠. 그리고 여기서 처벌까지 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법무부입니다. 자, 경찰은 처벌 기능은 없습니다. 법원에는 처벌 기능이 있는데 그 차이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입니다. 자,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교육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갑자기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 있죠. 그것은 교육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의무와 권리의 차이점. 의무는 내가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권리는 내가 싫으면 주장하지 않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권리입니다. 내가 원할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와 권리의 차이점, 그리고 국민의 4대 의무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으며 옛날에는 우상국으로도 불리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으며 옛날에는 우상국으로도 불리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독도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며칠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며칠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정답 한 달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 어디 가서 할까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빌려줄 때 상대방과 하는 계약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빌려줄 때 상대방과 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합니까? 자, 빌려주는 것을 임대한다고 하죠. 자, 정답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자, 물건을 빌려주는 것은 임대, 그리고 물건을 빌리는 것은 임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환승제도입니다.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정답 추구기입니다. 자, 추구기는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창원출입국사무소 7월 첫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창원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7월 2일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V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반면 잘못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더 좋은 법을 만들고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 등을 통해 국회에 전달한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의 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돼 있는 자신의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소원이란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문. 정의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화랑제도의 인재 양성 방법이었고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화랑제도의 인재 양성 방법이었고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답 신라입니다. 자, 신라는 신라의 수도는 지금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면 옛날 신라 시대 유물 석굴암, 불국사, 다부탑 등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고려시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팔만대장경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이것이 다 경판인데 이것이 팔만개라는 뜻이죠. 반도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반도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자, 반도라는 것은 육지와 붙어 있지만 섬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 우리나라는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만 동해, 서해, 남해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섬같이 생겼죠. 이것을 반도라고 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반도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정답 대륙과 바다를 이어주기 때문에 문화교류가 활발합니다. 군사적으로도 아주 전략적으로도 아주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 반도.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죠.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해방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이날을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김자진 장군이 만주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는 무엇인가요? 김자진 장군이 만주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는 무엇인가요? 자, 김자진 장군 하면 암기하라고 했죠. 청산리 대첩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제주도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자, 제주도가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이라고 했죠. 그래서 생겨난 산이 또 그렇게 화산이 폭발하다 보니까 산이 생겨났고, 자, 그래서 이 제주도에 있는 산 정답은 한라산입니다. 자, 이 한라산에 호수가 있죠. 이 화산이 폭발하다 보니까 이 분화구인데 분화구에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호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백록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세 가지가 많다고 했죠. 세 가지. 돌이 많고 화산이 폭발하다 보니까 현무암, 돌이 많습니다.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이 현무암이 많고, 그리고 바람이 많죠. 섬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또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다고 해서 삼다도라고 또 합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의료 부문을 지원해 준 나라를 모두 합쳐 몇 개국입니까? 한국 전쟁 때,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의료 부분을 지원해 준 나라를 모두 합쳐 몇 개국입니까? 정답은 21개국입니다. 자, 군대를 파견해 준 나라가 16개국이 있고, 그리고 의료 지원을 해준 나라가 5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1개국이 우리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에 도움을 줬습니다. 한국 전쟁 중 북한을 도와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 전쟁 중 북한을 도와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답,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정답, 헌법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삼권 분립입니다.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은 무슨 체계입니까? 사유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은 무슨 체계입니까? 정답, 시장경제 체계입니다.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주민소환제입니다.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일정 기간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일정 기간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사회봉사명령제도입니다.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답, 소송입니다.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남에게 빌려줄 때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남에게 빌려줄 때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자,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임대, 물건을 빌리는 것을 임차라고 하죠. 그래서 물건을 빌려주고 빌리는 그와 관련된 계약이므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주출입국사무소 7월 첫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전주 출입국사무소 귀화 면접 심사는 7월 1일 3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 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법을 지키는 것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은 뜨고 있다.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모든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질문. 법을 잘 지키면 어떤 점에서 좋은가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삼국시대 때 삼국 중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삼국시대 때 삼국 중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백제입니다.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영토가 되었습니까?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영토가 되었습니까? 정답 신라시대입니다. 자, 신라시대 지도에 보면 독도가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부르는데 반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부르는데 반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동해, 서해, 남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한 면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면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반도라고 합니다. 온전한 섬이 아닌 반만 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도라고 합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3.1절입니다.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꽃잎은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꽃잎은 몇 개입니까? 정답 5개입니다. 자, 무궁화 의미는 무궁화 꽃의 의미는 영원하다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죠. 7월부터 10월까지 근 100일 정도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한다고 해서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비무장지대입니다. 검찰, 형집행, 교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검찰, 형집행, 교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법무부입니다.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2000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생활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생활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근로의 의무입니다. 근로의 의무는 의무이기도 하고 또 권리이기도 하다고 했죠. 0세부터 6세까지 아이가 받는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합니까? 0세부터 6세까지 아이가 받는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합니까? 정답 유아교육입니다. 사람이나 차가 길을 오갈 때 지켜야 하는 법과 규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이나 차가 길을 오갈 때 지켜야 하는 법과 규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교통법규입니다. 부모와 자녀 외에 부모의 부모, 그러니까 조부모죠. 부모의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가족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모와 자녀 외에 부모의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가족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3대가 같이 사는 거죠.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자식 세대, 이렇게 3대가 같이 사는 가족 형태, 이것을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만 사는 가족 형태를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핵가족의 형태라고 하고, 요즘은 핵가족 형태가 많죠. 도시화가 되면서 이렇게 부모님은 시골에 그대로 사시고 자식이 직장에 있는 도시로 나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부모와 따로 이렇게 살게 되죠. 예, 이러다 보니까 핵가족 형태가 되죠. 보통 이런 가족 형태가 산업화가 되면서 많아졌죠. 5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5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 신사임당입니다. 자, 신사임당은 율곡이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요류 문인이었죠. 5일마다 열리는 정기시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5일마다 열리는 정기시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5일장입니다. 매일 열리는 시장을 상설시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5일마다 열리는 시장, 시골에 가면
옛날 시골에 가면 5일장이 유행을 했었죠. 이것을 5일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철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철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철도죠. 정답은 경부선입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면접 시 출제되었던 문제를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JTVC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